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529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양력으로 2020년 4월 18일, 음력으로는 2020년 3월 26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경자년, 경진월, 신묘일이 되겠고요. 일진, 신묘가 되겠습니다. 자, 어제 경인일에 이어서 오늘은 신묘일이 되겠고요. 오늘은 신금일간이 묘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됩니다. 경금이 진월에 태어나든 신금이 진월에 태어나든 원령 자체가 달라지진 않습니다. 그죠? 어저께 설명했던 것처럼 뭐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왕절이다라고 하는 것이 뭐 달라지진 않는데, 중요한 것은 뭐 일간에 따라서 환경의 차이를 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간목이 진월에 태어났을 때 다르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 진월에 태어났을 때 다르고, 또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신금이 진월에 태어났을 때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일간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목에 해당이 되면서 양에 해당되는 목에 해당이 되는 거고, 같은 금이라 하더라도 경금과 신금은 하나는 양에 해당되는 금, 하나는 음에 해당되는 금이기 때문에 이 경금이 좋아하는 것이 있고 신금이 좋아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또 똑같은 사람이지만 어떤 사람은 김치찌개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삼겹살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김치찌개를 좋아하는 사람도 어떤 사람은 돼지고기를 넣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참치를 넣고 끓인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김치찌개 말고 된장찌개를 억수로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그 사람의 취향이 다른 것이고요. 그것은 사주로 봤을 때는 일간마다 그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논하고 그렇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신금이죠. 오늘은 신금이라고 하는 일간인 것이고요. 어저께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양금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오늘 신금은 같은 금이지만 양금인 경금에 대비되는 개념 음금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음양으로 구분했을 때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이요, 그 다음에 목화토금수 로 봤을 때는 금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신금은 음금인데, 양금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완철금 내지는 완악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강철, 무쇠 이런 것으로 본다라고 하면, 신금 같은 경우에는 매우 매끈하고 부드럽고 그 다음에 유연하고 그 다음에 따뜻한 온기도 가지고 있으면서 매우 연약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를 하면, 저 밖에 나가서 공사판 가게 되면 철골 빔으로 철골 구조 공사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그때 들어가는 철근 같은 것이 경금이라고 하면, 저기 금은방 같은 데 가서 봤을 때 반지라든가 보석이라든가 아니면 귀걸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그거는 신금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신금이 좋아요, 경금이 좋아요, 이렇게 놓고 보면 이제 이렇게 설명드리면, 신금은 보석 같다 내지는 주옥과 같은 그러한 아주 희귀한 그런 금은보화 같다라면 이제 신금이 좋다라고 하는데, 또 다른 쪽으로 무토가 좋아요, 기토가 좋아요 하면, 무토는 광활한 대지 내지는 큰 산과 같으니까 부동산 해가지고 땅을 일단 넓을수록 좋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어떤 일간이 좋고 어떤 일간은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어떤 일간이 됐든 양간이 됐든 음간이 됐든 중화가 잘 이루어지고 그 일간의 특성에 맞게 배합만 잘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사주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어떤 일간이라도 배합이 흐트러지게 되면 그 사주는 안 좋은 사주죠. 어떤 사람이 외국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능통하게 잘해요. 3개 외국어를 해요. 뭐 중국어도 하고 일본어도 하고, 예를 들어서 미국 영어도 할 줄 아는 사람이 외국어 능통하고 외교관이라든가 아니면 외국 상대 무역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을 갖다가 격투기 시키거나 이러면 되겠냐고요. 안 되죠. 그 특성에 맞게 유유적절하게 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일간의 특성을 잘 아는 것이 사주를 공부하는 기본 처음 방식, 처음 단계에 해야 될 그런 일인 거고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금은 보석이기 때문에 맑고 깨끗하게 유지시켜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경금 같으면 어저께 말씀드렸죠. 무쇠와 같아요. 그래서 거칠고 투박하고 경우에 따라서 날카롭고 무뚝뚝한 그러한 재질을 잘 불로서 다스려야지만 용도가 있다라고 했지만, 신금 같은 경우 여러분 반지를 갖다가 누군가가 토치
막 뭐 가스불 같은 걸로 막 달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비싼 금반지, 비싼 다이아를 그런 식으로 하면 망가져요. 망가져. 그죠?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금 같은 경우는 화로서 단련하지 말고요. 임수, 상관으로서 잘 닦아야 된다. 물이라고 하는 거죠. 임수라고 하는 것도 같은 물이라 하더라도 개수는 신금을 닦아서 맑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용도는 없고요. 임수라야지만 신금을 맑고 깨끗하게 닦아서 도세주옥, 이걸 좋은 말로 멋있는 말로 도세주옥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신금을 깨끗하게 여러분 반지 보석을 티끌 하나 없이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닦는 것, 이것이 바로 임수가 하는 것이고요. 개수는 그러한 용도가 없다. 제가 어저께 경금할 때도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화로서 단련을 해야지만 기물을 만들어서 용도가 있다라고 했는데 경금에 화가 없으면 용도가 없냐, 전혀 쓸데가 없냐? 그렇지는 않고요. 화가 없을 경우에는 신금과 마찬가지로 경금도 수로서 잘 연마해서 쓸 수는 있다고 했죠. 그래서 수를 쓰게 되는데 경금 또한 개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임수를 써야지만 깨끗하게 잘 닦아서 유인하게 잘 용도가 있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우로수와 같잖아요. 빗물로서 닦아봤자 얼마나 잘 닦이겠냐고요. 그죠? 차 같은 경우 비 같은 경우 비 올 때 세차 안 하는 거 아시죠? 비가 오고 나면 하늘에 있는 그 먼지 같은 것이 빗방울에 묻혀가지고 차에 묻어 있는데 말라버리면 뿌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수로서는 도세주옥하는 공력은 떨어져요. 물론 이제 뜨거운 열기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용도는 임수에 비해서 개수가 월등히 좋다라고는 하지만 그 신금을 닦고 경금을 닦고 이렇게 맑고 깨끗하게 닦아내는 용도는 개수보다는 임수라야지만 깨끗하게 닦을 수 있다. 특히 경금은 화를 취용하는 어떤 일간이기 때문에 임수 쓰는 경우는 그게 많지는 않지만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즉 추나 추동을 막론하고 임수를 써야 되는 일간이기 때문에 임수가 사시사철 있어야 된다. 물론 겨울이라 하더라도 해자축을 겨울이라 하더라도 임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줘야 되는데 그때 해자축월에 임수를 쓸 때는 반드시 화가 같이 주어야지만 임수가 얼지 않은 물로서 닦을 수가 있는데 화가 없어서 얼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임수도 용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 중요한 단어죠. 맑고 깨끗해야 하는 것이 바로 신금인 것이고요. 그래서 신금 일간도 그렇고 또 개수 일간도 맑고 깨끗한 걸 좋아한다고 했어요. 청징함을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청징, 맑고 깨끗함. 그래서 신금 일간들, 개수 일간들이 대체적으로 좀 일간 자체의 특징이 신경이 좀 예민하고 약간 까탈스럽고 약간 결벽증 같은 것도 좀 있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생각 자체는 신금은 약간 서구적인 생각을 좀 많이 하고요. 개수는 약간 고전적, 동양적인 어떤 생각을 또 많이 하는 그런 특징들도 있습니다. 100% 그런 건 아니고 일간의 특성이 그렇다라고 하는 것. 시니까 일간의 특성을 또 알아야지만 또 배합도 맞출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다시 한번 또 보게 되면 신금이 어디요? 진월에 태어났죠. 이제 진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어저께 경금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왕절이에요. 토가 왕한 계절입니다. 신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진이라고 하는 것은 정인에 해당이 되죠. 정인. 토라고 하는 것은 토생금하죠. 오행의 상생 법칙상.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해주는 그러한 글자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이 되는 글자, 진토라고 하는 것은 양에 해당되는 토죠. 양토. 그래서 양토가 음금을 생해주는 것이니까 요거는 정인에 해당이 되는 것. 요거 격으로 놓고 봐도 이거는 정인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진 안에는 지장간이 뭐가 있습니까? 을목과 개수와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장간이 천간으로 아무것도 투출되지 않았을 때는 월지 자체 본기를 가지고 격을 잡기 때문에 제가 정인격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만약에 진중에 있는 을목이 이렇게 투출되게 되면 이건 요걸 가지고 투출된 을목을 가지고 잡습니다. 그럼 요거는 재성이죠. 편재에 해당이 되니까 편재격이 되는 것이고 만약에 을목이 투출하지 않고 진중에 있는 개수가 투출했다라고 하면 요 아까 임수는 상관이지만 개수는 요건 식신이죠. 그래서 요거는 식신격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투출하지 않고 당연히 무토가 투출했다라고 하면 요거는
원한적인 정인격에 해당이 되는데 신금이 진월의 정인격인데 무토 투출하면은 격이 정인격이라서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거 결코 좋은 거 아닙니다. 신금은 작은 보석 반지와 같기 때문에 일간약할 때 토로서 생조해 주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지만 무토라든가 이런 것들은 왕토에 해당이죠. 그래서 토가 매금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염려, 우려가 있죠. 그래서 일단 무토가 투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토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일간신금을 매금시키지는 않지만 오금시켜요. 오금이라고 하는 것은 더럽힐 오자에다가 우리 쇠금자를 써요. 금을 갖다가 더럽힌다라고 하는 뜻이고, 우리 오물이라고 하죠. 오물은 뭐예요? 더러운 물건입니다. 오금은 뭐예요? 금이 더럽혀졌다라고 하는 것, 그 더러운 금이라고 하는 뜻이죠. 이 신금이 금인데 토가 많게 되면 마치 금이 먼지가 쌓이거나 녹이 슬거나 그야말로 아니면 진짜로 흙이 덮여가지고 더러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매금 단계는 아니에요. 오금하고 매금은 다른 게, 매금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땅 속에 묻힌 거하고 똑같아요. 땅을 10m 이상 파놓고 거기다 반지 두세 개를 던져 나눈 다음에 땅 흙을 갖다 덮어버리면 이거는 매금시킨 거고요. 그렇지 않고 반지를 갖다 떨어뜨렸어요. 땅 위에 떨어뜨렸는데 어디에 떨어졌냐? 진흙 위에 떨어졌어요. 그러면 진흙이 반지에 묻을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오금된 거예요. 그래서 신금이 진월에 태어나서 토가 이렇게 있게 되면 오금될 염려는 반드시 있는 거고요. 더하여 무토, 기토 등이 투출하게 되면, 기토보다는 특히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매금돼요. 어떤 것이 상황이 더 안 좋아요? 매금되는 것이 더 상황이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신금이 진월에 태어났을 때 토가 투출을 하지 않았을 때는 오금이 되는 것이 문제인 거기 때문에 오금된 거는 잘 닦으면 되죠. 신금이 진월에 태어나서. 그래서 임수를 보게 되면 신금이 약간 더럽혀진 것을 임수로서 잘 닦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뭐 장신구라든가 이거 주얼리라든가 보석 반지를 항상 끼고 다니진 않아요. 그죠? 외출할 때 이제 모임 같은 데는 자랑도 해야 되고 이렇게 이쁘게도 보여야 되기 때문에 뭐 귀걸이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코걸이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근데 안 쓸 때는 이제 잘 보관을 해놓는데 너무 오래 두고 안 쓰게 되면, 시계도 마찬가지고 안 쓰게 되면 먼지가 끼고 약간 경우에 따라서는 녹이 슬기도 해요. 그런 경우에는 다시 한번 또 광력으로 열심히 반짝반짝하게 닦죠. 그 닦는 거 뭐라 그랬어요? 도세주옥한다라고 하는 말을 쓰는 거고, 그걸 하는 건 뭘로 한다? 임수가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신금이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오금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임수로서 신금을 잘 닦게 되면 신금이 녹이 슬지 않고 오금되지 않고 깨끗하게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임수로서 도세한 다음에는 또 마찬가지로 토가 다시 대운이라든가 세운 같은 데서 토가 다시 오게 되면 신금이 다시 더럽혀질 수 있기 때문에 보험 듭니다. 보험, 어떤 보험을 드냐? 간목을 옆에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토가 오게 되면 이 간목이 토를 억제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진월의 신금,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거고요. 간목으로서 토를 억제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만약에 신금이 진월에 태어났는데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임수를 먼저 쓰는 것이 아니라 다급한 무토가 지금 당장 이런 거예요. 무토가 투출해서 신금을 당장 지금 매금시키려고 하는데 거기 가가지고 광력 들고 와서 신금 닦으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일단 신금 자체를 매금하는 병이 되는 이 무토부터 치워놓고 난 연후에 신금을 꺼내가지고 잘 닦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선순위는 임수가 먼저일까요? 간목이 먼저일까요? 당연히 간목이 먼저가 돼서 이 간목으로서 토를 먼저 제해야 되는 것이고, 다음에 이 간목으로서 토를 제한 연후에 신금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임수로서 도세하게 되면 이렇게 토도 제하게 되고 임수로서 도세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간목이 무토가 투출되는데 간목이 없다. 이 무토는 어떤 역할? 신금도 매금시키는 역할, 또 이 무토는 임수도 파극해서 없애버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자, 이거는 신금 입장에서 무토는 정인이죠. 정인. 여러분들 육친 공부할 때 정인, 편인, 정제, 편제, 그 다음에 식신상관, 비교연겁제, 정관, 편관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육친론을. 그래서 정자 붙은 것은 사길신이라고 해요. 길신, 네 가지 좋은 신이 있다. 이게 무엇이냐? 정관이 좋은 것이고요, 정제가 좋은 것이고요,
정인이 좋은 것이고 그 다음에 식신이 좋은 것이다 이렇게 배우고, 또 사흉신이 있다 그래요. 사흉신은 뭐냐면 편자가 들어가요. 그래서 편관은 다시 칠살이라고도 하고, 편관, 그 다음에 편인, 그 다음에 상관, 그 다음에 제가 나쁘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서 사길신, 사흉신으로 놓고 보지만, 대격 있잖아. 진짜 사주가 좋고 국세가 크고 막 권력을 잡거나 큰 부를 얻는 사람들은 정관, 정제 이런 거 쓰지 않아요. 오히려 대격인 사람들은 편관이라든가 편제를 쓰게 되고, 오히려 진짜 사람이 대통이거나 진짜 대석학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상관을 쓰는 사람도 많아요. 그죠? 아직 모르니까 뭐 사주를 못 봐서 모른다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정관, 정제, 정인, 식신을 쓰는 사람들은, 정자를 쓴 사람들의 안정적이고 좀 뭐랄까 반듯하고 이런 것은 있지만, 저것이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그죠? 사주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중화되는 게 중요해요. 중화. 자, 정관이 있어도 중화가 안 되면 안 좋은 거고요. 정제가 있어도 중화가 안 되면 안 좋은 겁니다. 편관이 있어서 중화가 되면 오히려 대격이 될 수가 있겠고요. 편제가 있어서 중화가 되면 오히려 큰 대기업 총수가 돼서 엄청난 부를 얻을 수가 있겠고, 상관이 중화가 잘 되면 머리가 아주 좋은 총명달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 사흉신이라고 해서 이게 안 좋으냐 그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중요한 건 있는데 중화가 되느냐, 있는데 중화가 안 되느냐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뭐 좋고 나쁘고 뭐 사용시라서 무조건 나쁘고 그런 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신금 입장에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정인이잖아요. 딱 보면 그냥 좋은 거잖아요. 이렇게 놓고 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신금이라고 하는 특성을 모르기 때문에 정인이 좋다라고 보지만, 신금이 약했을 때는 정인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기토인, 편인으로 생각해야지만 신금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토가 있게 되면 오히려 매금돼서, 어떤 매금? 토다 매금에 대해서 오히려 흉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무토를 제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신금이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임수로서 도세를 하고 간목으로서 토를 억제해야 되는데, 만약에 토가 천간으로 투출되었다라고 하면 임수보다는 간목을 먼저 써서 토를 제한 연후에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그런 순차적으로 용신을 취용하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 원칙을 잘 모르니까 자꾸 헷갈리고 너매들이 자꾸 긋게 되니까 좀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이 좀 어렵게 느껴지는데, 원리 원칙 습성만 알게 되면 이거는 이렇게 배합한다라고 하는 것을 몰라도 유추해서 적용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것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신금 일간의 특성, 10개 일간의 특성, 그 다음에 원령의 특성을 아는 거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자, 오늘의 명식,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명식 다시 보게 되면, 일간은 신금인 것이고요. 신금 일간이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까 격국 말씀드렸습니다. 정인격이 될 수도 있겠고, 지장간이 어떤 것이 투출하느냐에 따라서 편제격도 될 수가 있겠고, 식신격도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어떤 것이 지장간 중에 어떤 것이 투출하느냐를 놓고 보는데, 아무것도 투출하지 않았다라고 봤을 때는 원령만 놓고 격을 잡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일진이 제가 잠깐 지금 헷갈려가지고, 일진이 신묘일진 주죠. 자, 그래서 신금이 진월에 태어났을 때, 신금 자체 진월에 태어났을 때는 일간 자체가 그렇게 왕한 세력을 얻지는 않지만, 습토인 진토가 신금 자체를 생해주기 때문에 그렇게 신금 자체가 왕하냐 약하냐 이것에 너무 치중할 필요는 없겠고, 말씀드렸지만 토가 있는 계절이기 때문에 신금이 오금되거나 매금되는 것을 좀 염두에 둬서 매금되지 않도록, 그 다음에 오염되지 않도록만 잘 관리를 해준다라고 하면 진월의 신금 아주 좋은 사주 명식이 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임수라고 하는 것으로서 도세해주고, 토가 있게 되면 간목으로서 토를 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있다라고 했는데 일지를 보게 되면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신묘일주가 되죠. 신묘일주. 그래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진월이라고 하는 것은 진토만 놓고 보게 되면 이거는 토왕한 계절, 토왕절에 해당이 되는데 묘목을 보거나 또 다시 뭐 시지에서 임목 같은 것을 다시 보게 되면 이거는 토가 왕한 진월이라 하더라도 이거는 오히려 목이 왕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월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토 자체만 놓고 보지 마시고요. 타 간지로 어떤 글자들이 배합되어 있느냐 이걸 꼭 명심해서 잘 봐야 돼요. 이렇게 진월이라 하더라도 묘진이 같이 있게 되면 이거는 토가 왕한 것으로 보지 않고 이거는 목이 왕한 것으로 보게 되고요. 다시 지지로 수국이 형성되면 진은 수를 따라서 화하게 되고 금이 많게 되면 금을 따라서 화하게 되기 때문에 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좀 변화가 많은 계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시를 놓고 보더라도 진시가 변화가 가장 많고요. 월을 놓고 보더라도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되게 변화가 많습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갈 때 있잖아요. 이때가 한창 산란철, 그 다음에 꽃도 한참 많이 피는 계절이 또 진월이 되죠. 그 다음에 이때 꽃을 많이 피고 산란을 많이 하게 되고 동물 같은 경우는 새끼도 많이 이때 낳게 되죠. 그 다음에 여름 같은 때 한창 키우고 가을 같은 경우에는 열매를 맺게 되죠. 그래서 겨우내 웅크렸던 기운을 겉으로 확 발산해서 많이 번창하는 것이 바로 진월인 것이고요. 여름 같은 때는 그렇게 바깥으로 발산되어 있던 기운을 그대로 유지시켜 가면서 결실을 맺는 계절로 가는 것이 바로 가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월이라고 하는 계절이 그만큼 변화가 많다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신금 자체가 진월이 태어나서 이렇게 되면 일간 자체는 약하진 않지만 이렇게 되면 재성이 왕해지게 되기 때문에 이제 이때는 토가 왕하다기보다는 재성이 왕하니까 재다신 약한 그런 사주국세로 봐도 크게 문제될 바는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글자에 따라서 또 일간이 약한 그런 국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금으로 다시 일간을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다. 이렇게 미리 생각을 해두시면 더 편하겠죠. 연지를 보게 되면 경자년이에요. 그래서 천간으로 경금을 보게 되고 지지로는 자수를 보게 되죠. 그래서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금의 겁재에 해당이 되고 신금 자체가 약할 때는 경금으로서 도와주는 것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월간에도 경금이 다시 있기 때문에 신금 자체가 경금 봐서 이런 경우에는 신금은 음금은 약할 땐 경금의 어떤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또 요거 연지 있는 자수를 보게 되면 이 자수는 자묘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 진토하고 자진 합을 먼저 하게 되죠. 자진 합을 해서 이거는 수로 화하게 되는데 이건 자진 합하기 때문에 자묘형은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자진 합해서 수가 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물론 목도 왕해지는 그러한 현상도 있겠지만 자진 합하게 되면 수도 같이 왕해지기 때문에 이거는 상관도 왕해지고 식신도 왕해지고 목도 왕해지니까 수목이 같이 왕해진다. 수목이라고 하는 것은 수라고 하는 것은 금의 기운을 설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재성이라고 하는 것도 일간을 도와주고 생주해주는 역할은 아니기 때문에 재성 자체도 일간의 기운을 빼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유흥, 오락 내지는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되는데 열심히 놀면은 그만큼 기운이 빠지는 것과 똑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운동장 가서 축구를 한다거나 아니면 해수욕장 가서 해수욕을 한다거나 재밌잖아요. 그 재성이거든요. 근데 열심히 수영을 하고 또 공을 열심히 차고 나면 힘이 쏟는 게 아니라 힘이 이제 빠지게 되죠. 빠지게 되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재성이라고 하는 것도 일간을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간을 갖다가 기운을 뺀다라고 하는 거 꼭 명심해 두시고 이와 같으면 경금 이 두 개의 경금이 없었다라고 하면 일간 신금이 매우 약한 상황이 됐을 것인데 다행스럽게 연간과 월간에 같은 경금 겁재가 있어서 일간을 도와준다. 그리고 아무리 자진이 자수하고 진토가 합을 해서 수로 한다 하더라도 원령 자체가 토왕절인 진토이기 때문에 수로 완전히 화해서 진토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진토의 기운이 100으로 놓고 봤을 때 한 60에서 한 70% 수로 화한다라고 하면 나머지 30%에서 40%는 아직은 토의 기운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경금과 신금이 토의 생주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다른 연지, 일지, 시지는 이렇게 합을 하게 되면 그 기운이 많이 빠져나가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기운이 없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원령은 그거하고 좀 달라요. 원령은 아무리 합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본성을 100% 버리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간 자체가 왕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일간이 약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그런 사주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문제는 사주에 화운기가 하나도 없는 것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신금 자체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세주옥하는 것은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이지 자수 가지고 도세주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수는 많다 하더라도 신금을 맑고 깨끗하게 닦을 수 있는 그런 글자는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자수가 있어서 자진수국하고 금이 있어서 나를 돕긴 하지만 사주 원국에서 이렇게 금수가 왕해지게 되면 아까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한습한 그런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한습해지게 되면 아무리 따뜻한 봄날이라 하더라도 비가 오고 눈이 오게 되면 날씨가 추워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죠? 이런 경우에는 온기가 있어서 좀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일단 생각해 보시고요.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생시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 어떤 생시가 이 사주국세에서 도움이 될지는 한번 일단 유추는 해볼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자,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 제일 먼저 무자시를 보도록 하죠. 무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시지에서 또 자수를 보게 되면은 안 그래도 한습한 국세인데 자수는 어떻게 돼요? 한습함을 더 가중시키는 역할을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자진이 반합 수국해서 수가 왕해진다고 하더라도 원령 자체가 토왕절인데 무토가 이렇게 투출을 하게 되면 이거는 왕토가 돼서 신금을 매금하게 되죠. 어떠한 글자라도 무토가 됐던 자수가 됐던 이 국세에서는 결코 신금 일간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글자는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이게 무술시가 되면 더더군다나 물론 이제 자진합, 묘술합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묘술이 합이 돼서 화가 된다 하더라도 화는 결국은 뭐예요? 토를 생해주는 역할, 원령 자체가 아직도 뭐예요? 토왕절인 진토에다가 생시에서도 술토의 뿌리를 둔 무토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자시의 무토보다는 훨씬 더 왕한 토화가 되기 때문에 10중팔구 금을 매금시킬 수밖에 없죠. 이거 그러면 토를 제해야 되는데 목으로서 제해야 되는데 묘목 가지고 무토를 제하기는 힘들고 간목이 있어야 되는데 원국에 간목이 없죠. 병은 있는데 약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금으로서 토를 설기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신금 자체가 더럽혀지는 것 내지는 심한 경우 매금되는 것을 막을 방도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기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뭐 이런 경우는 솔직한 말로 요 정도까지만 놓고 봐도 신금 자체가 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 기축이 다시 기토, 축토는 음토이기 때문에 신금을 매금하진 않는다 하더라도 오염시키죠. 오염시켰는데 임수가 없기 때문에 도세주옥할 수도 없겠고 목이 약하기 때문에 토를 제거할 수도 없죠. 이것도 뭐예요? 신금 자체가 땅이 아니라 오염이 잔뜩 묻어 있는데 더럽혀진 것을 말끔하게 할 수 있는 약은 없는 거기 때문에 기축시 자체도 썩 좋은 상태는 아니죠. 그 다음에 사주가 전반적으로 무술시, 기축시 전부 좀 한습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는 것이죠. 경인시 마찬가지로 요거는 좀 한번 봐볼 필요는 있겠네요. 경인시가 된다라고 하면 천간으로 경금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천원일기격으로 볼 수가 있어요. 천원일기격은 이 천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천간을 뜻합니다. 천간이 하나의 기운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천원일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원일기격이 되기 때문에 일간 자체는 약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신금은 일간이 왕하게 되면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수로서 도세주옥함이 좋다라고 했는데 이거 잘 보시면 인묘진 방합을 완전하게 형성을 했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진토 자체가 완전히 목으로 화하는 건 아니고 토의 기운은 약간 남아 있는 중에 천간의 금으로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래도 신왕 제왕한 그런 사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신왕 제왕. 그 다음에 연지에 있는 자수가 있기 때문에 뭐 상관생재 식신생재로도 볼 수가 있겠죠. 단 한 가지 문제가 한습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단점이 있는데 그것도 인중에 있는 지장간 병화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운세 자체는 목운 자체가 이제 왕하기 때문에 수운이라든가 아니면 화운을 만나는 것이
조우할 수 있겠고, 수가 있게 되면 왕금하고 왕목하고 서로 충돌되는 것을 통관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나쁘진 않지만, 수운이 온다라고 하면 개수보다는 임수가 온다라고 하면 임수는 신금을 다시 도세할 수 있는 그러한 글자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겠죠. 자, 경인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임진시가 된다고 하면, 임진시 이렇게 된다고 하면 뭐 자진합에 그 인성은 왕해지겠죠. 한 가지 좋은 점은 뭐냐면 임수가 투출되어서 신금을 도세주고 가는 것은 좋고요. 이 정도만 됐더라도 신금 자체가 약해서 문제될 바는 아닙니다. 근데 아까 이 상황 자체로 봐서는 한습하죠. 금수가 너무 왕하고 목 있다 하더라도 묘목, 임목이 아닌 묘목이 있기 때문에 묘중에는 지장간으로서 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한습하기 때문에 화운을 만나는 것이 국세를, 차가운 한습한 국세를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개사시 같은 경우 시지에 사화가 있는 것은 좋은데 개수 투출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화를 용신으로 써야 되는 상황에서 개수가 투출하게 되면 예를 들면 모다불을 표현하는데 비가 오는 것과 똑같죠. 그래서 임수 투출하는 것은 크게 문제될 바 아니지만 개수는 투출되어 봤자 한습한 국세를 더욱 차갑고 한랭하게 만들 뿐이고 개수 신금 자체를 도세주옥하는 그러한 용도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갑오시 같은 경우에도 시지 오화가 있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선생님, 신금 입장에서 오화는 7살인데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지만, 정화가 천간에 투출했으면 이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인데, 이거는 뭐 오화에 있어서 지지에 있기 때문에 지지에 있는 오중정화가 신금을 이렇게 파극하고 그러진 않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 있는 것은 진월 묘가 있는데 재성이 왕한 것이잖아요. 이거는 약간 군비쟁제하는 그런 흠은 좀 있겠네요. 군비쟁제라고 하는 것은, 자, 신금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재성이에요. 재성, 재물이죠. 근데 이 경금이 없더라고 하면 저건 나의 바른 정제에 해당이 되지만, 경금이 두 개 있음으로 인해서 나와 같은 무리가 재성을 놓고 다투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군비쟁제하는 사주는 동업을 한다거나 돈을 빌려준다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돈을 뜯길 수가 있겠고요. 군비쟁제하는 사람들은 항상 삶에 있어서 항상 경쟁이 좀 많이 치열한 그런 삶을 산다라고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병신대운은 병화가 투출돼서 신금하고 탐합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겠고요. 그 다음에 정묘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화가 투출하는 것도 신금을 극해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만, 이거 묘유 상충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신금 입장에서, 신묘 입장에서 천극지충이 되는 그런 생시이기 때문에 이런 생시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전문용어로 장땡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예시사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지 않은 생시들 한 번 더 살펴보시고요. 자, 오늘 같이 살펴볼 사주 명식은 임술년, 갑진월, 신미일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습니다. 똑같이 신금이 진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또 이 명식은 금방 공부했던 2020년 4월 18일 토요일 만들어진 사주죠. 경자년, 경진월, 신묘일에 해당되는 그러한 사주 국세가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을 한번 비교해 놓고 봤을 때 일간은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거고 원령은 진월이라고 하는 것이 같은 것인데, 자,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게 되면 음금에 해당이 되죠. 음금, 그 다음에 보석이라든가 주옥이라든가 이렇게 어떤 보석 반지, 금, 은, 보석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신금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공부한 경금 같은 경우, 이런 경금은 완철금, 강철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화로서 단련해야지만 용도가 있다라고 하면, 신금은 이미 화로서 단련을 해서 그 금도, 그죠, 금괴가 있죠. 금괴를 녹여가지고 반지라든가 목걸이를 이미 만들어 놓은 보석이기 때문에 다시 화를 보는 것보다는 만들어진 보석, 어떤 이러한 주얼리 같은 그런 것들은 임수로서 도세주옥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시사철, 추나추동, 임수로서 도세주옥해야지만 보석으로서 아주 맑고 밝은 빛을
발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임수로서 도세하는 것을 좋아하고 토로서 생존해 주는 것은 좋지 않고요. 또 더군다나 토가 왕해지는 것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임수는 신금을 도세주옥하지만은 이 토라고 하는 것은 임수를 신금을 도세주옥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금을 오염시키거나 심하면은 신금 자체를 매금시켜 버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신금은 토가 많아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토가 많아지게 되면 반드시 목으로서 제해줘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목은 을목이 아니라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토를 제해주는 것이 능력이 있고 을목은 토를 제할 공력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이 명식 한번 보면은 신금일간이 진월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거 사주의 격을 놓고 봤을 때는 정인 격이라고 놓고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육중 공부할 때 정인은 좋은 것이고 편인은 좋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보죠. 왜냐하면 정인은 나를 낳아준 친엄마 같은 존재 내지는 편인은 나를 낳아준 친엄마는 아니고 계모 서모와 같아가지고 그렇게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렇게 놓고 보지만은 신금 같은 경우에는 작고 맑고 반짝반짝하는 그러한 금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인이 무토로서 생조해 주는 것보다는 음토인 기토로서 생조해 주는 것이 좋고요. 토로서 생조해 주기보다는 같은 비겁으로서 도와주는 것이 더 좋다. 비겁은 뭐예요? 천간으로 경신금 내지는 천간으로는 경신금이 되겠고요. 그죠? 그 다음에 지지로는 이러한 경신금이고 지지로 경신금은 이러한 경신금이 될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한자가 좀 달라지죠. 지지가. 그래서 금으로서 도와주게 되면 토로서 생조해 주는 것보다는 탁기가 없어져서 좋고요. 부득이하게 금이 없어서 토로 생조해 줄 때는 반드시 매금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임수로서 신금을 도세주옥하고 간목으로서 토를 제해주게 되면 신금 자체가 더럽혀지지 않는 좋은 그런 사주 국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이 명식 보게 되면 자 신금이 진월에 태어나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연지 술토를 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연지 술토를 보게 되면 연지와 월지가 진술충이 되죠. 이거는 토가 무토 내진 기토가 천간으로 투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지로 이렇게 진술충이 되면 마치 천간으로 토가 투출한 거하고 같고요. 토가 많아지게 되면 신금은 반드시 매금된다라고 했어요. 토매금. 근데 이거는 토후매금이라고 하죠. 토후매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지가 땅에 묻혀 있는 것과 같다. 이런 거죠. 반지를 떨어뜨렸는데 흙에 떨어졌는데 이게 시가 지나고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그 반지가 땅 속에 그냥 확 묻히는 거고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3주까지만 듣고 봤을 때 토는 투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지에서조차도 밑으로 봐서 신밀주가 되면 이건 다 인성이 너무 왕한 그런 사주가 되고 모왕, 자쇠 내지는 아까 말했던 토후 매금되는 그런 사주에 좋은지 나쁜지는 모르겠지만 간목이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진술상충되어 있기 때문에 원래 진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이 뿌리를 내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진이라고 하는 것은 수의 고지, 포태법으로 수의 고지이기 때문에 임수도 여기에 뿌리를 둘 수가 있어요. 간목이 술에는 뿌리를 둘 수가 없겠고 간목은 미진에 통근할 수가 있겠고 임수는 진에만 이렇게 통근할 수가 있는데 진술상충하게 되면 진중에 있는 개수, 진중에 있는 을목이 저기 술 중에 있는 정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 파극이 돼가지고 수는 매몰되게 되고 그렇게 돼가지고 간목의 뿌리도 없어지게 되고 임수의 뿌리도 같이 없어지게 되죠. 순수한 토만 남게 되면 신금은 토후매금 되는 것이고요. 간목은 어떻게 됩니까? 토가 많아지게 되면 토다 목절이 되는 것이고요. 수는 토가 많게 되면 토가 많아서 수가 토에 매몰돼 버리죠. 이렇게 되면 지지로 진토, 술토, 미토가 있어서 토충이 됨으로 인해서 신금, 매금, 목은 부러지게 되겠고 수는 토가 너무 많게 되면 완전히 땅에 묻혀버리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어느 하나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죠. 신금 땅속에 묻히면 녹이 슬게 되고 용도가 하나도 없게 됩니까? 없게 되죠. 간목이 나를 구제해 줄 것 같은데 간목 재성도 부러져서 쓸 수가 없겠고요. 상관인 임수가 나를 깨끗하게 해줄 것 같은데 임수 자체도 땅속에 묻혀서 수 자체도 탁해지고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신금 자체가 의지할 곳이 하나도 없죠. 이 나를 생주해 줘서 좋은 것이 아니라 저 인생 때 인성으로 인해서 나를 생해주는 토로 인해서 나의 재성과 나의 상관이 다 깨져버린 그러한 상황입니다. 어디에도
한탄할 수 없고 자기 자신의 신세를 어디다 대고도 말할 수가 없겠죠. 토라고 하는 곳에 묻혀 있기 때문에 뭐예요? 항상 어두컴컴한 지하실 방에 갇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차라리 뭐 경인시를 본다든가 아니면 갑목이 투출하게 되면 이거 갑오시가 되면은 좋을 것 같은데, 이거 잘 보세요. 천간으로 갑목이 투출하게 되면 이 토를 제할 것 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화가 있으면 오미합하게 됐죠. 진술충하게 됐죠. 그러면 화토가 다시 왕해지기 때문에 갑목을 봤다 하더라도 이 갑목도 역시나 월간에 있는 갑목 마찬가지로 힘이 없어요. 그래서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다시 무자시라든가 기축시, 무술시 같은 거 보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것도 결코 좋지 않죠. 토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생시를 본다 하더라도 중화가 잘 되지 않는 그런 사주가 된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죠? 만약에 이러한 사주가 갑오시가 아니라 을미시가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 을미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토가 많아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시지에서도 미토를 받고요. 여기는 갑목이 있었어도 진술충에서 갑목의 뿌리가 깨져서 갑목도 토다 목절로 깨져 있는데, 시간의 을목 자체가 이렇게 들어온다고 해서 을목은 이 왕토를 갖다가 제어할 그러한 힘이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 신금 자체가 토가 많다고 해서 토로 종에서 종왕격으로 이룰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진에도 을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에도 을목, 이 미에도 을목, 목 자체가 있기 때문에 토로서 종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파격이 될 수밖에 없겠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무리 토다 목절이 된다 하더라도 갑목과 을목이 이렇게 투출된 상황에서는 종격을 이루기는 매우 어렵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것이 뭐예요? 병이 중한데 병중무약, 약이 없는 그러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사람이 아프면 약을 먹어서 치료를 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병이 있는데 약이 없는 것과 같아요. 지금 코로나19가 발병이 돼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나마 조금 나은 편이지만, 외국 같은 데서는 벌써 수만 명이 벌써 목숨을 잃고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코로나19에 감염이 돼가지고 지금 사경을 헤매는 사람들도 많아요. 지금 근데 진단 키트, 검사를 할 수 있는 키트는 있다 하더라도 백신이라든가 치료제가 개발된 상태가 아니죠. 이것이 병이 중하죠. 이거는 지금 뭐 대유행 단계, 무슨 뭐 용어가 있는데, 대유행 단계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백신이라든가 치료제가 있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현재 상태가 유행 전염병 돌고 있는데 약이 없잖아요. 이게 바로 병중무약인 상태죠. 근데 이것이 코로나19가 누군가가, 특히 우리나라에서 했으면 더 좋겠죠. 코로나19 뭐 백신이라든가 치료제를 만들게 되면 이거는 병중득약이 되는 거예요. 이 약을 만든 사람은 아마도 제 생각에 100% 노벨 의학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그 치료제 내지는 백신을 개발하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주 자체가 병이 중한데, 갑목 내지는 을목을 가지고 약으로서 토를 제해야 되는데 제할 수가 없는 상태죠. 나는 이 땅, 신금 입장에서 이 땅 속에서 빨리 나와 가지고 빛을 보고 좀 넘들처럼 밝게 맑게 살고 싶은데, 여기를 내가 모래지옥 같은 거예요. 조금만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계속 왕토의 신금이 빠져들어가고, 나를 구출해줄 갑목을목은 이 갑목을목마저도 뭐예요? 부러져서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 거예요. 모래지옥에 빠져서 진짜 뭐예요? 어려우면 풀이라도 이게 잡는다 그러잖아요. 그것마저 잡았는데 그것까지 뜯어져 가지고 같이 들어가는 것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반드시 목이 좀 살아나가지고 토를 제해주면 좋은데, 이 사주 대운 한번 봐보세요. 화가 왕이시죠. 화는 결국은 목의 기운을 써서 다시 토를 왕하게 만드는 역할밖에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초년운 때 엄청난 스트레스와 이런 것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후반에 뭐 무신기후 경술 이렇게 온다 하더라도, 자, 신유술 대운이 금이 왕해져서 일간 자체를 도와줄 수 있는 대운이긴 하지만, 역시나 대운 자체에서 토가 다시 들어오죠. 무술의 무토, 기후의 기토, 경술의 술토, 또 30년간 이 자체 원국에도 토가 많은데 다시 토가 많아지게 되니까, 이 사주는 토다 매금, 토후 매금 되는 것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죠. 항상 땅속에 묻혀 있는 듯한 그러한 사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의 주인공 조현병이라고 하죠. 조현병.
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조현병이라고 하지만 요즘 옛날에는 정신분열증이라고 했어요. 정신분열병 내지는 조현병, 조현증이라고 하죠. 정신분열이 뭔가 그 정신 세계가 약간 혼탁되어 있는 것이고, 사주국세로 놓고 보더라도 신금이라고 하는 것은 도세 쪽에서 밝게 세상에 드러나야 되는 것이 신금인데 땅속에 묻혀 있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이상한 생각과 환상을 보게 되고 환청을 듣게 되고 하는 그러한 증상이 나타나게 되니 정신분열증, 조현병이 나타나게 되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주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구제되면 그나마 좀 나을 뻔했는데, 원국에서도 이 갑을목이 용도가 없겠고요. 대운 자체도 뭐예요? 그렇게 나한테 썩 좋은 운세로 다가오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좀 불운한 어떤 사주고, 이 사람 우리가 이제 사주로 볼 때는 이거 좀 불운하다, 안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정작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냐고요. 그리고 본인도 힘들지만 이런 사람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은 덩달아 같이 힘들죠. 굉장히 사주라고 하는 것 중요한 것이고, 오늘도 아까 출산 태길에 대해서 이제 문의를 하신 분이 있는데 중요한 것 같아요. 출산 태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날 산모 태아가 건강하게 출산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태아에 금방 태어나는 아이의 생시 사주를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조현병에 있는 이런 사주 명식도 오늘 한번 살펴봤는데, 좀 사주 공부를 좀 열심히 해서 좀 이런 사람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또 좋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